신용카드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 위협 분석이라는 주제로 금융부안원 조현호 수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부안원 조현호라고 합니다. 저희 금융부안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로 다크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딘가에서 유출된 그 카드 정보들을 이용해 다양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보들이 과연 어디에서 유출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추적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보안 위협과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저희 금융보안원은 2015년 금융권 침해 사고 대응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침해 사고에 대해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다크웹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고 이에 따라 저희 금융보안원도 다크웹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보안 위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수백만 건의 카드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고 유통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익명이라는 다크웹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의 출처와 진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노리는 악성 코드와 위협 그룹 그리고 다크웹의 거래 시스템을 추적함으로써 다크웹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위협의 실제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크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프로파일링해서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 위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보안 위협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크게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결제 과정에서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감염점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될 수가 있고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PC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 해킹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는 판매뿐만 아니라 복제 카드를 제작해서 부정 결제나 부정 인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비해서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복제 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복제 도구, 더미 카드, 그리고 복제 프로그램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카드 복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은 다크웹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 그중 국내 카드 정보는 건당 $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외부에서 포스 단말기로 침투한 후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설치된 악성 코드는 결제 과정에서 마그네틱 리더기에서 올라오는 트랙2 정보를 노리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에서 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 모듈을 조작해서 탈취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후 획득한 카드 정보는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해서 탈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다크웹 암시장 현황과 유출된 카드 정보의 생명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크웹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인데요. 다크웹의 특징으로는 토르라는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만 하고 접속을 위한 URL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복잡하고 랜덤한 문자열이 사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크웹 사이트들은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거나 수사망을 피해서 수시로 개설되고 폐쇄되는 곳도 있습니다.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가 거래되는 암시장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판매 형태로 분류를 해보면 사이버 범죄 포럼, 마켓플레이스, 카딩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 포럼의 경우 판매자가 판매 게시물을 올리면 구매자가 직접 연락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해당 게시물에서 거래가 진행되진 않고 판매자가 게시글에 남겨놓은 텔레그램이나 보안이 유지되는 이메일 등 사설 채널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1번가, 지마켓 등과 같은 오픈마켓 시스템과 유사한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마약, 불법 무기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크웹 내에서는 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켓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딩샵은 카드 정보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마켓플레이스와 카딩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딩샵의 경우 1명 또는 2명의 운영자가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 하고요. 그리고 AVC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그 AVC 시스템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기처럼 구매자가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놓고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 정보의 생명 주기는 그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고 폐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해서 각 단계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입 단계에서는 악성 코드가 포스 단말기나 사용자로 PC로 유입되어 감염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거나 제로데이와 같은 외부 공격, 취약한 업데이트 로직 등에 의한 대량 감염 등이 있습니다. 포스 단말기는 주로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로데이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요. 또한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 포스 단말기를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원격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업데이트 로직을 사용해서 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카드 정보가 입력되고 전송되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 카드 정보 탈취 단계에서는 그 포스 단말기에 설치된 악성 코드가 다양한 구간에서 신용카드 정보들을 탈취하게 됩니다. 리더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전송되는 구간에서 키로깅을 하거나 결제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통신 구간에서 데이터를 발호채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탈취된 카드 정보가 유통되는 단계인데요. 다크웹 암시장에 판매글을 올려서 구매를 유도하거나 마켓플레이스나 카딩샵에 등록되어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출된 카드 정보가 폐기되는 단계인데요. 카드 정보는 주로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유출된 카드 정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금융보안원에서 다크웹 등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카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카드 정보는 부정 사용이 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공유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웹에 유출된 카드 정보 유출 침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롭 랜섬웨어 조직은 그 국내 대기업을 해킹하고 랜섬웨어를 유포해서 업무를 마비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고요. 요구에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해킹했다라고 주장하는 카드 정보 200만 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랜섬웨어 조직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100만 건의 카드 정보를 자신들의 다크웹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공개된 그 카드 정보 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FDS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정보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정보들을 제외하면 13%만 유효한 카드 정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9차례에 걸쳐 유출된 90만 건의 카드 정보도 1차 분석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부분이 기존의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 정보와 중복되는 비율인데요. 약 60에서 65%의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제 공조를 통해서 클럽 랜섬웨어 조직원을 검거한 사례가 발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검거된 조직원들이 국내 대기업을 해킹한 해커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출 카드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 등을 분석해서 범인의 심리 상태나 경향 등을 특정짓는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주로 악성 코드를 프로파일링해서 공격 그룹을 특정 짓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은 이러한 다크웹에 유출된 카드 정보를 대상으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 등을 분석해서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파일링을 위한 분석 데이터로는 다크웹에 유출된 카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6번의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고요. 총 건수로는 약 550만 건 정도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활용된 각 카드 정보들에 대한 출처, 유출 시점, 유출 건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카드 정보들에 대한 출처와 연관도를 좀 분석해 보면 포스 단말기와 쇼핑몰을 해킹해서 유출된 실제 카드 정보, 그리고 카드 정보 생성기 또는 기존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한 가짜 카드 정보가 다크웹 카딩샵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크웹에서 운영 중이던 카딩샵이 해킹되면서 2차로 유출된 카드 정보들이 또다시 다크웹으로 유통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웹에서 신용카드가 공개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스 악성 코드의 공격 기법 또한 진화하고 있고 기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크웹 범죄자들은 가짜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하고 이용자를 속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그 가짜 정보를 가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에서는 다크웹에서 유출된 수백만 건의 카드 정보를 분석하였고요.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된 수많은 카드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위협이 되는 정보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숫자에 비해서 극소수였다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다크웹 범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거짓 정보를 가려내고 정보의 실체를 파악하며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보안에서 준비한 보안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보안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